이제 녹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은 요 끝나면 이제 세 분이 발표했잖아요. 그 세 분 발표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질의응답을 이렇게 앞에 세 분 나중에 끝나면 나와가지고 예, 한번 이제 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뭐. 예, 제가 이제 이 책 수포 수독사라는 책이 198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1984년도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더 베어 팀인가? 버베어 팀인가? 그거하고 그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두 종목을 슈퍼스토크라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3년에 10배에서 10배 상승 주식, 3년 10배 상승 주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버베어 팀하고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 이 회사의 그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 했더니 여러분 다 예상했듯이 그 슈퍼스톡스라 했던 이 종목들이 정말 상폐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캠피스라는 양반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쓴 책에서 소개한 종목조차도 장기적으로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30년을 홀딩하면은 뭐 어떻고, 뭐 50년 홀딩하면 뭐 어떻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30년, 50년 홀딩하면은 한 4분의 3 정도 상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우리는 시전 투자자다 보니까 이 책을 좀 거꾸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퍼스토스 이 책을 좀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팩트 검증, 요즘은 뉴스 나오면 가짜 뉴스니 하면서 그 팩트 검증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팩트로 검증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팩트 위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양반이 이제 캠피스인데 67세예요, 지금. 그래서 이 67세인 이분이 33살 때 쓴 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혹시 34세 이하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쓴 책이에요. 이 정도 나이에서. 근데 이분이 지금 67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이에 쓴 책을 보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내가 뭘 모르고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친구, 이 할아버지, 이 캠피스 이 할아버지도 이제 쪽팔렸나 봐요. 이게 내가 참 뭣도 모르고 이렇게 책을 썼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2006년도 이때 이제 내가 뭣도 모르고 책을 썼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세 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라는 책에서 PSR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종목을 얘기한 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 유튜버도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종목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 30년, 우리 뭐 새천년 민주당처럼 천년 가는 당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천년 가겠다고 당 이름도 적고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0년, 40년 가는 회사들이 없거든요. 평균 22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책에다가 이 종목 좋다고 써놨으면은 한 30년 지나고 그 책 다시 듣다 보면은 상폐되고 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의 그 안목 부족을 다 까발리게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할 때도 종목을 까버리면은 내가 종목을 까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종목이 3년 뒤, 4년 뒤, 5년 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이사가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유튜브를 할 때 종목을 올리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무슨 원한을 받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유튜브들은 종목을 안 올리는데 나는 까겠다. 깔 땐 까고 이제 욕들 때 욕을 듣더라도 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이제 유효기간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렇게 이제 PR 구멍을 해놓고 하긴 하는데 이 캠피스 이 양반이 책을 11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30에서 나온 이 책을 나오고 그다음에 10권 더 썼어요. 쓰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사실 가장 좋은 저자는 최초 책을 개정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84년판 슈퍼스톡스, 1994년판 슈퍼스톡스 하면서 내가 초판에서 잘못됐던 거를 개정하고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5판 이렇게 나와버리면 처음 나온 책과 지금 나온 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처음에 잘못 봤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좋은데 이 양반은 첫 판에 나온 거를 개정하지 않고 이제 딴 책을 계속 만들어 갖고 첫 판에 나왔던 거는 좀 잘못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쓴 책은 이제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비트 더 크라우드에서 군중을 이제 비트해라. 이제 군중과 이제 좀 역발상 투자를 해라는 건데 여기서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이제 다르게 투자라는 거지 거꾸로 투자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르다는 거하고 거꾸로 투자하는 거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게 그 시장은 모두 다 시장은 전부 다 약세를 보고 있을 때 난 반대로 투자하니까 이제 오른다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100쯤 됐나요, 지금? 내가 지수는 안 봐가지고. 2070쯤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다수가 2070이 1900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다수는 이제 뭐 신감기에서 어떤 그 유명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1900까지 빠질 겁니다. 얘기하고 그게 그 군중이라며 한다면은 이 군중과 다르게 투자한다는 거는 난 19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2300까지 간다라고 보는 게 다르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는 남들 다들 빠진다고 생각할 때 나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오른다는 게 아니라 행보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다. 보시면 이게 반대로 행동이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며느리가 그 캠피서의 며느리가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 결혼을 했더니 시아버지가 캠피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집중 투자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자산 관리 위주로, 자산 배분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성분 결혼 아직 안 하셨나요, 두 분 다? 네. 혹시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캠피서다. 그러면은 참 몰랐겠죠, 우리 한국 그 여성분이. 근데 시댁 한번 처음 가봤더니 아버지가 캠피서고 할아버지가 필리핀서라고 해요. 자산이 123조를 굴리고 계시고 현찰만 3천억 갖고 있는데 SNS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NS거든요. 그게 이분이 그 캠피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에 있길래 내가 잽싸게 그냥 내가 그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그 캠피서님 그 아부 좀 떨어야 되잖아. 그게 훌륭하신 캠피스님의 책을 잘 읽고 있고 돈 많이 받고 했더니 바로 이제 우리가 칭송해주면 고모가 되잖아요. 고모가 돼가지고 그냥 제가 한두 세 줄 썼는데 이건 몇 줄 썼어요 이게. 이게 사람이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이제 내가 좀 아부를 막 들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장반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 한 번쯤 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독서 모임에 한번 오시라고 내가 막 해서 불러다가 저자 직강도 한번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사람한테 80년대 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없어졌던데 그러면은 화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판이 이제 캠피서 역발상 투자라는 책인데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이 책에 나온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군중을 따라간다.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케이블 TV 출연자들이 집단 사고로 우리 두뇌에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케이블 TV를 이제 팟캐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출연자들이 집단 사고로 우리 두뇌를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집단 사고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고 결국 군중에 휩싸여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된다. 그래서 케이블 TV로 넣을 수도 있고 팟캐스트로 넣을 수도 있고 유튜브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막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무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팟캐스트 1위 하는 게 있어요. 뭐 팟캐스트였는데 그거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두 번 하거든요. 그거를 듣지 마시라고요. 듣지 마시고 시황 부분 다 들을 필요 없고 가끔씩 유명하신 분이 나와갖고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의 숲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하면 그것만 이제 다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왜냐하면은 자꾸 매매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오를 이유가 그러니까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는 이제 변동폭이거든요.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변동폭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 사니까 오른다, 뭐 외국인이 파니까 떨어진다 그러는데 거기에 자꾸 휩쓸려 버리면은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자꾸 와서 뭐 미중 분쟁이 어떠니 뭐 그러면 무서우면 빨리 팔아버려야죠.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괜찮다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 다음날 되면은 무섭다는 사람이 나오고 한 번 오른다 한 번 떨어진다 계속 출연시키니 사람들이 어떻게 장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장투를 못 하니까 이제 단기적인 매매 변동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심리 들거든요.
그럼 또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힘드냐고요? 여기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힘들다고 이게. 지금 내가 어젠가 이제 한번 계산해봤더니 올해 주식시장이 거래소가 2% 올랐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 빠졌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여러분 앉아있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 반등 투자하면은 이제 똔똔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힘든 것도 없고 힘들지 않은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출연자들은 여러분 올해 주식시장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으니까 뭐 편안들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지수 좀 빠지면은 여러분 뭐 가슴 아프시죠 뭐 그러기는 위로를 받고 이제 막 정치성리를 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업의 본질을 봐야 되지 기업의 껍데기만 보면서 자꾸 그냥 뭐 사세요 파세요 하는 거에 휩쓸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식시장 한 3년 하고 난데 시장 분석 3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눈이 시력이 나빠져요. 맨날 차트 보고 또 귀를 막 맨날 듣다 보니까 귀가 맹맹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캠피서 이 양반은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매출을 가장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많은 종목 올릴 때 다 매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필립 피서가 얘기했던 거를 저는 그대로 뺏겨서 얘기하고 있고 캠피서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를 저는 그대로 복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캠피서와 필립 피서를 이게 투자 방식을 모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이론의 근본은 뭐냐면은 이 군중과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고 시장 다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시장 방송은 시장의 다수는 그 원해요. 그게 시장의 100명 중에서 95명은 원하는데 저처럼 이제 똘끼가 있는 놈들은 이제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PER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은 PER에서 이 E를 말해 E 어닝을 말하는데 이 어닝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닝은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밖에 없는데 기업의 본질 가치는 영업이익이거든요. 그 영업이익은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바로 매출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한다는 건 매출이 성장하는 건데 이 캠피서는 그 매출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캠피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런 이제 좋은 말을 이거를 올해 한번 한국 갔다 왔거든요. 한국 조선일보에서 무슨 5월 달인가 그때 뭐 와서 세미나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쭉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캠피서의 이 책 슈퍼스톡스 이 책은 84년 버전이지만 이거는 2019년 버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84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얘기하고 있는 게 헛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겁을 줄 수는 있지만 해를 끼치지 못하는 허상들이다. 30개월 안에 일어나지 않는 이들을 걱정하지 말라. 요거를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예. 지금 뭐 케이블 TV 전문가라든지 정권가 전문가들, 뭐 팟캐스트 전문가들 맨날 나와가지고 한 놈은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인류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 공포스러워하면은 괜찮다는 불러다가 또 이제 괜찮다 그러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다 보면 투자를 못 해요. 개별 기업 공부를 못 한다고 여기에. 두 번째는 R&D 투자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의 미래는 밝다. PRI 지표를 활용하라.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PRI라는 게 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PR이 뭐냐면은 그 리서치 레이쇼라 그래가지고 연구 개발비 대비해서 시가총액 얼마냐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쉽게 말해갖고 여러분들 쭉 있는데 이분은 연봉이 1억이고 이분은 연봉이 10억이고 난 연봉이 1,000만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누가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딱 봐도 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나는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는데 내 연봉은 1,000만밖에 못 받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1억을 받고 10억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회사의 지적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IR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막 이거 막 촉새 같은 분들이 막 얘기 많이 하거든요. 대표자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것보다 경쟁사들 평균 임금하고 뭐 당사 기사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답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경쟁사하고 자사하고 누가 연봉이 많이 주냐 그러면은 연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경쟁사하고 그 기사하고 연구개발비가 얼마 나오는지 봐가지고 경쟁사는 100억을 2년에 연구개발에 쓰는데 우리는 1000억을 쓴다 그러면 1000억 쓰는 회사 훨씬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제 100억 쓰는 회사 대표상 나타나가지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뭐 에로라고 그러죠. 에로가 뭐 5조입니까 10조입니까 그러면 10조요 그러면 막 박수치고 뭐 근데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웃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한테 물어봐야 할 거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얼마 될 건지를 물어보기 전에 연구개발비 얼마 쓰는지를 먼저 물어봐야죠. 그리고 임상 3상을 한다 그러는데 임상 3상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물어봐야 되고 임상 3상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물어보기 전에 임상 3상을 지금 준비하면서 돈을 얼마 쓰는지를 물어봐야죠. 평균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얼마 정도 돈을 쓰고 있고 기사는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주주분들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이제 그 대표이사 뭐 종목 얘기하면 안티 생기니까 이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에 아이아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주주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님 라이센스 아웃 한 2, 3조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껄껄껄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시장은 10조입니다. 저희가 가서 다 장악해야죠. 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좀 황당한 일이냐 이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그런 대표사이고 요거 혓바닥을 믿을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팩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릴 때도 제가 종목은 전부 다 이제 공개 다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누적 수익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간 트랙 레코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왔는지.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투자에서 최대 적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토요일날 강의할 때 내가 가장 심도 깊게 이제 준비했던 게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손자병법 보면은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받을 줄 알고 제가 후기를 쭉 다 봤더니 아무도 그 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오로지 그냥 돌격 악플해 갖고 돈만 이제 벌 생각을 하시는데 돈을 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지, 내가 투자하는 돈이 여유 자금인지 아니면 지금 겁전 땡겨서 투자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먼저 궁지에 몰아놓고 투자를 하면은 장투고 뭐고 못해요, 그게. 그래서 최대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과 이제 편견에 빠지면 안 되고, 이거는 제가 말로 하니까 되게 쉬워 보이죠, 그죠? 쉬워 보이는데, 옆에서 자기보다 평소 한 단계 아래로 봤던 친구가 바이오주로 돈 벌었다는 거 보면서 계좌 인정하면은 그때 친구들이 다 꼭지가 돌아요. 나도 투자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거를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시장이 광기에 휩쓸려 있구나 싶을 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신중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 가투자자들 최근 3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곧 뭐 4, 5년 내에 너무 긴가요? 헛된 희망을 주기 싫어서 한 4, 5년 이내에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떡상을 했었을 때 지금 오늘을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2019년 지금 9월 25일이죠. 9월 25일 날 내가 슈퍼스토어에서 책 읽으면서 공부했던 종목 사가지고 우리 딸 시집 갈 때 내가 강남 아파트 하나 해줬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맞나요? 5월달.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한 게 5월달에 이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좀 했던 게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보다는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를 보기 전에 그 주가를 보기 전에 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 그 특강을 할 때 그 마그리트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복제품이 아닌 원본을 봐야 된다. 그 현상이 아닌 그 핵심을 좀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 버베어 팀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게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프로피 디스크라고 있잖아요. 이거 만든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때는 주가가 왜 안 갔을까 생각해 봐요, 그게.
왜냐하면 프로피 디스크가 그때 5.2인치인가 뭐가 있고 3.5인치가 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크잖아요. 이게 버베어 팀이라는 이제 프로피 디스크가 이게 사양 산업이라 그래서 주가가 떡락했던 거고 떡락한 건데 이제 이 캠피서 34살 먹은 이 친구는 이거는 시장이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 10배가 갔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들 중에서 혹시 이 프로피 디스크 쓰시는 분이 아무도 없죠? 여기서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이거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거. 이거 못 봤죠, 이런 거요. 보죠, 이는. 아주 어릴 때 봤습니다. 아, 봤어요. 네. 어렸을 때 어렴풋한 기억으로만 남잖아요, 그죠? 네. 예. 이걸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도 살아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6월에 이제 매마이너스네요. 대만인데, 그 대만 회사에 이제 매각이 돼갖고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 투자라는 게 이게 요 슈퍼스토어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장투하면 입고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30년 보유하겠다 해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옷이라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뭐 50년 전, 40년 전에도 유명했던 옷이 지금도 쓰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기업이 하나 제품 개발해가지고 30년 동안 팔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낮거나 저부가 가치 상품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장투만이 답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이제 회사를 여기서 슈퍼스톡스라고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이 책 맨 뒷부분에 보면은 버베어 팀과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 이 두 개만 갖고 아예 챕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거 돈 벌었을 거예요, 분명히. 돈 벌었으니까 이게 파트 5, 파트 5에 33, 34 챕터에서 버베어 팀 사례와 그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 이 두 가지 사례를 슈퍼스톡스라고 이제 소개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야 슈퍼스톡스도 다 상폐됐네 이거예요. 이게 34년 지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장투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도 근데 대한민국 오죽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그 레이저인가 이거를 쓰는 회사였는데 결국 이 회사는 이제 그 군수 부분은 이쪽 노트럽사라는 그 군수 회사에 매각이 됐고 전자레인지 사업은 또 일본계 회사로 매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라는 거는 그 한 번 만든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제품 만들어서 이게 끝날 때까지 기간이 사실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면 한 10년 가고, 그, 웬만한 제품들은 이제 오래 못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슈퍼스토어의 책도 이게 얼마 갈 것 같아요, 이 책 팔면은. 한 3, 4개월 팔고 나면 안 팔려요, 그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옷 같은 것도, 이 옷도 이제 브랜드가 죽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스톡스 매출이 급증해갖고 장투해서 돈 엄청 버는 제품이라 그러면은 요게 안 꺾인다는 얘기거든요. 매출이 안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출이 안 꺾이고 10년 동안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코카콜라 같은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몇 개 기업을 얘기하긴 하는데 매출액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뭐, 딴 거 볼까?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 핸드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뭐, 핸드폰 10년 쓰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아마 쓰는 분 계시면,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보통 3, 4년이면 다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게 3, 4년이 끝났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휴대폰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3, 4년 지나고 나면 이거는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럼 팔아야 저거.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그래서 10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제품이 이제 초기 제품이 이제 했다가 망가질 것 같으면 갑자기 두 번째 제품 만들고 세 번째 제품 만들고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게 방치 투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는 그냥 뭔가 묻지마 뭐 10년씩 10개 갖고 있었더니 다 대박 터지더라. 이거는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PBR주를 뭐 20년 보유했더니 이제 엄청난 수익이 나더라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현재 살아있는 기업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서 지금도 30대 기업인 게 3분의 1쯤 되나요, 이게?
한 3분의 1은 다 날아가 버렸는데. 근데 날아간 기업 다 빼버리고 살아있는 거와 신규 진입했던 거를 갖고 지금 입장에서 뒤를 내다봤더니 와, 이거 엄청난 결과가 나오죠. 이거 이렇게 투자했더니 그냥 연 30% 수익이 나고 25% 수익이 나서 어마어마한 거 한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품 주기가 이렇게 딱 이게 그러니까 수명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성공해야 되거든요, 다. 다 성공해야 되는데 여기 다 성공하는 기업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10년 투자해서 이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우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그냥 다들 이제 그냥 뭐 한강뷰에 살겠죠. 근데 우리는 한강 공원에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코 마케팅을 보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갱년기 여성을 위한 이제 어떤 약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를 어린애들이 봐서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에코 마케팅은 타겟팅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중년 여성분들이 보는 프로 앞에는 중년 여성들이 보는 이 광고를 띄워주고 어린애들이 보는 광고에는 어린애들이 보는 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고 좀 UHT TV 같은 경우는 상방향이 되는 거 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거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뭐 축구라든지 뭐 미국의 미식 축구 같은 슈퍼볼 같은 거 볼 때 미국 같은 데서 슈퍼볼 TV를 딱 보면은 슈퍼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보겠죠. 그죠? 그러면은 슈퍼볼을 보는 이제 남성분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이제 그 광고가 뜰 때 그 요즘은 아무 광고 뜨는 게 아니라 딱 그 시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서 그에 맞는 광고를 띄워주는데 보통 남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자동차예요. 그죠? 자동차인데 요즘 미국 같은 데 어떻게 자동차 띄워주냐면은 슈퍼볼 보고 있는데 그 벤츠 S 클래스가 딱 뜨는 TV가 있고 그 경차가 뜨는 TV가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건데요. 딱 봐서 이제 시청자가 좀 사는 집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슈퍼카드 이제 광고가 나오고 좀 사는 곳이 저기 좀 산골짜기다 그러면은 경차, 트럭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실 맞잖아요, 이게. 슈퍼볼 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지금 반지하 살고 있는데 그게 뭐 벤츠 S 클래스 광고 있으면 열받잖아요, 이게. 그 털어버리잖아요, 그거. 그런데 우리 강남에 그 한강부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차나 한번 바꿔볼까 싶은데 그냥 딱 고객님 하면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차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광고가 지금 광고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있는 맛집들이 나오고 머리샵, 헤어샵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 머리 깎은 지를 어떻게 알고 이놈들이 지금 이런 광고를 띄워주나 싶은데 에코 마케팅 같은 회사는 이 그, 그 광고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봐서 예를 들어서 게임 방송도 많이 있잖아요. 게임 방송을 여기 나이 드신 우리 회원님들이 볼 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임 방송에 맞는 광고를 띄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상파가 지금 다 죽고 있어요, 광고 시장에서. 그래서 광고 시장에서 방송 TV에서 지상파 KBS, MBC 보는 분도 거의 없죠, 요즘. 요즘 최근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TV 보신 분 계시나요, TV? 뭐 고등학교 자녀분 있는 집에서 감히 TV를 켤 수가 있나요? 그 택도가 없죠, 이게. 와이프가 그냥 나가라 그럽니다, 그냥. 그럼 나가라 그러면은 스포츠 경기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 나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DV라든지 이제 그 방송에 하고 이게 끼고 보잖아요. 그러면 딱 뜨는 거예요. 저 회원님 이제 딱 보니까 뭐 40대 말에 이제 잘 사는 집에 보면 이제 벤처 광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TV 방송에서 이거는 끝났고 요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제. 디지털로. 왜냐면 집에서 튀어서 TV를 못 봐요, 우리 중년의 남성들은 TV 볼 자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볼 수밖에 없고 모바일에 보면은 광고 시장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코 마케팅 같은 회사들은 타겟팅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이 누군지를 봐가지고 그 고객에 맞는 광고를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를 알아내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카스라 그래가지고 이 고객이 돈 많으신 남성분인지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어린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에코마케터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 이제 온라인 광고가 딱 보면 이제는 이제 맞잖아요. 아까는 어린애가 둘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년의 여성분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장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마케팅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쭉쭉쭉쭉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작년에 제가 갔다 온 회사인데 쭉쭉쭉쭉 늘어야 되는데 이러면 주가도 같이 쭉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쭉쭉쭉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쭉쭉쭉 가고 있다고 제가 이거 갖고 왔을 리가 없죠. MTS로 좀 에코마케팅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년 말에 제가 이제 했을 때 이후에 주가가 그냥 급등을 했죠. 그러다 올해 이제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뭘 말할까요, 이게? 매출이 꺾였다거나 영업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은 광고주들이 이제 계속 여기 보시면 대형 광고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소소한 광고주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고객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 광고주들 우리가 만약에 건물 샀다면은 그 건물에 뭐 러시앤캐시 같은 회사만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하나 금융지주나 뭐 신한은행이 이렇게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좀 좋은 고객이 좋잖아요. 1층에는 스타벅스 들어와 있고 2층에는 뭐 하나은행 들어와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위에는 이제 병원 들어와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뭐 그냥 이상한 회사 뭐 있으면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광고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광고주도 우량 광고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번씩 매출이 꺾여서 힘들 때 우리는 사야 된다는 겁니다. 2017년도 일이었어요. 2017년도 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에코마케팅이 어떤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냐면은 유리카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원래 그 마케팅 전문 회사다 보니까 좋은 제품만 있으면 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뭐든지. 그래서 아예 인수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 회사를 이름을 데일리 앵콜을 바꿨어요. 그거. 바꿔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거 데일리 앵콜을 이제 사명을 바꿔서 이제 작년 이때가 7월인가? 제가 이제 분석거를 아마 작년 말에 올렸을 거예요. 그거. 올렸는데 그때 이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2018년 6월 달에 이때 컬러 미니 마사지가 있고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있었어요. 두 제품을 이제 팔려고 생각했는데 뭘 먼저 팔지를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월이 아니라 이제 그때 내가 한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이제 준비를 했대요, 그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컬러 미니 마사지기를 먼저 팔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몇 명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팔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근거는 그때 황사가 심했다는 겁니다. 황사가 심해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팔면 돈은 많이 벌 거다 생각해서 황사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마케팅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왕창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놓고 한 다음에 이제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려면은 먼저 재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아침에 우리 이제 그 마켓컬리에서 많이 주문해서 먹잖아요. 여기서 여성분들 마켓컬리 많이 이용하시죠? 마켓컬리 안 하나요? 마켓컬리 이용하시죠? 예, 이용하시면은 그게 뭐냐면 맛있는 것들은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빨리 클릭 안 하면은 마감되면은 주문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판매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주문은 받고 배송이 안 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뭐 갈비탕 1,000개를 준비해 놨는데 5,000개가 주문이 들어와 버리면 4,000개를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송 중입니다라는 게 한 일주일 떠버리면은 이게 우리 맘들 그냥 가만 안 있어요. 그냥 뭐 난리 나죠 이게. 또 우리 남성들도 이렇게 점잖으신 분도 그 주문하고 계좌 다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묵은 안 와봐요. 그러면은 야수로 바뀌지 않아요? 딱 그렇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물건을 팔려면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그래서 이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딱 이제 강구를 띄우면서 딱 파는 그 당일날 황사가 끝이면서 그냥 아주 그냥 쾌청한 5월 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안 팔린 거죠, 이게. 하나도. 창고에 가보니까 이제 창고에 막 쌓여 있으니까 볼 때마다 경기지들이 기가 찬 거죠, 이거. 어떻게 파냐, 이거. 공기가 나빠져야지 파는데 공기가 이렇게 좋으니 여름에는 공기가 더 좋을 거고 그럼 내년까지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재고품 파는 건데 2년 전 제품을 팔려면은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재고품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거의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외제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거 타면은 그 외제차 같은 것도 팔면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독일에 있는 벤츠나 BMW를 갖고 있을 때 40일이 걸리거든. 우리가 배를 싣고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리 주문된 걸 시키고 오는 게 아니라 팔 거를 사고 온단 말이에요. 사서 갖고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 뭐 2억짜리, 3억짜리 차를 독일에서 싣고 한국에 딱 하차시켜 놓고 한 뒤에 팔아야 되는데 그 차가 뭐 2억짜리, 3억짜리 차가 잘 팔리겠어요, 이게? 안 팔린다고요, 이게 잘. 근데 안 팔려갖고 6개월, 7개월 넘는 사이에 해가 넘어가 버리면은 어떠한 이제 자산가가 2018년 차를 2019년 지금 사겠어요, 이게. 할인율이 그냥 3, 40%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상들 손해 엄청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매출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가는지 이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요거를 못 팔아갖고 그냥 한숨을 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미니 마사지기를 한번 팔아보자 이거라도 그래서 파는데 이제 겁나잖아 이제 이게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만 이제 만들어가지고 홈쇼핑에 내놨더니 그냥 싹 다 팔려버리네요. 싹 다 파니까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1,000개 팔 줄 알았는데 이때 하도 이제 걱정을 혼이 나서 이번에는 500개만 만들었더니 주문이 5,000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 조기 마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고 싶어도 팔 물량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이제 뜨는 거야 이제 그 뉴스에서 그 미니 마사지 뭐 홈쇼핑에서 몇 분 만에 다 팔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날아가겠네 싶은데 이게 주춤주춤하는 거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번 팔고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뭐 주주들이 빡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잘 팔린 거 빨리 하라 그랬더니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라고 하면 그게 빨리 만들어지나요, 이게? 그래서 주가가 이제 휘청휘청하고 최근에는 뭐 한국 시장이 좀 미스가 나니까 이게 쭉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출이 왜 빠졌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빠진 이유가 뭘까? 그거를 이제 궁금해해야 되고 그 매출이 빠진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면 개선될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은 그때 사서 한 이제 따블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일리 앵커 지적이 잘 나왔던 거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매출이 쭉 이제 크로마치가 잘 팔렸어요. 그래서 주가 막 샀는데 실적으로 안 찍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왜 실적으로 안 찍히냐 했더니 지금 재고품에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매출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익자 개뻥이가 싶어서 막 사람들이 주식 내다 팔아버려요. 근데 좀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찾아봤더니 이게 개뻥이 아니라 이게 지난번에 그 공기청정기 때문에 한번 되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많이 안 만들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지 많이 만들면은 다 팔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후기도 읽어보고 우리 딱 후기도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게. 그러면 내가 살 것처럼 해가지고 전화도 해가지고 그냥 어깨가 걸려서 지금 마사지 살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그러면은 지금 주문하시면은 열흘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지금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함이 이제 회복될 거다 싶을 때 사서 쫙 가면 아까 우리 좋은 말 하셨잖아요. 뭐 까라고요? 그게 뭐라고 했죠 아까?
르까빠사인가요? 올까빠사. 올까빠사. 까고 빠지면 사고. 오르면 까고 빠지면 사고 이제 이 올까빠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라는 건데 요때 이게 매출 정책일 때 그냥 이게 떡락을 해서 이제 회복 못 할 건지 회복이 가능할지를